저도 이제 면역학자라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, 면역학이라는 학문은요,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그 어떤 시작점이 굉장히 어떤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가 분명한 학문입니다. 면역학은 아주 근원적으로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한 방어로서 우리 몸에 생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면역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인류가 세균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균만 발견했겠지만,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생쥐에다 주면 무슨 병이 생긴다,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때도 막 논문을 썼겠죠.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이어서 그랬더니 어떡하냐니까 또 뭐가 뭐 안 생기고 하는 걸, 면역을 그때 좀 이제 바로 이제 그 직후부터 눈치를 채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스테르보다 약간 늦은 시대에 독일에서 살았던 의사가 있는데요. 이 코흐라고, 로버트 코흐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, 이분이 바로 이제 세균을 체계적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1800년대 이제 후반인데, 이때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막 뉴스에도 이런 게 맨날 나오는 겁니다. 이번에 코어 연구실에서 콜레라균을 발견했다. 뭐 이번에는 계력균을 발견했다. 근데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이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, 그다음에 독일에는 코어 연구실. 양대 산맥이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직후엔 또 막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막 연구도 경쟁적으로 했고요. 물론 그것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겠지만,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생쥐에다가 어떤 균을 감염시키니까 감염이 됐어요. 좀 아팠습니다. 근데 얘가 운이 좋아가지고 저절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가운데 상황이 된 거죠. 이 가운데 상황에다가 동일한 균을 또 주니까 이번에는 감염이 안 일어나죠. 아주 건강하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하다 보니까 뭐도 하게 됐는가? 동일한 세균을 주니까 안 죽네 했는데 딴 걸 넣어봤습니다. 딴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도 안 죽을까? 이때는 죽습니다.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세균에 대해서,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있는 거지, 한 번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, 그때 이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발견한 거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. 이건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하죠. 특이성이 뭡니까? 뭐는 뭐에만, 이런 것들이 특이성이죠.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특이성이다.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한 거죠. 하지만 내용은 되게 쉬운 얘기죠.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죠? 기억. 지금 어떤 면역 현상은 내 몸에 들어왔던 박테리아의 흔적을 기억한다.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 특이성이란 기억이 가장 중요한 면역의 특성이구나라는 걸 이미 10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았습니다. 이미. 근데 이 당시에 요 다음 실험이 이제 더 획기적인 실험이었습니다. 뭐였냐면, 아까 뭐라고 그랬죠? 이 가운데 있는 생쥐가 저절로 나은 거죠. 그러니까 면역이 된 생쥐인 거죠. 그때 이제 독일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면역이 된 생쥐에서 피를 뽑았어요. 피를 뽑은 다음에 피를 이제 굳히면 위에 이제 액체 성분만 남게 되거든요. 약간 노란 색깔에. 그걸 우리가 혈청이라고 부릅니다. 그 혈청을 따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제 아무 경험이 없는 생쥐에다가 주사를 했어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균을 감염시켰습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면역이 전달이 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전달이 됐으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드릴 것 같죠. 그래서 전달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. 100년 전에 사람들이 봤어요. 피에, 참 뭔지 모르지만 피에 어떤 물 성분이 말하자면 거기 뭐가 녹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면역이 전달되는구나. 그러면 면역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피에 있는 물 성분에 있는 녹아 있는 뭔가가 그거를 이제 매개하는 거겠네. 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독일의 과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. 사실 그때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혈청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. 지금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 답도 아실걸요. 항체라는 거죠. 항체라는 거가 영어로는 이제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결국 이 혈청에 녹아서 이런 면역 반응을 매개했던 거는 바로 이 항체였던 거죠.
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. 근데 어쨌든 현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아, 내가 무슨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잘 안 생겼대. 뭐 또 맞아야 된대.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만큼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할 만큼 이 면역을 매개하는 게 항체라는 거다.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유도하고자 이제 일으키고자 하는 게 항체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겁니다. 실제적으로 항체가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건 어떤 질병에 걸려서건 생기면은 이 항체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잡아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Y자처럼 많이 그리는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막 세균이나 바이러스 딱 붙어가지고 이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.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청으로 면역이 전파된다는 걸 지금 생쥐 실험을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야, 이거를 사람한테 이용할 수 없을까? 이 생각을 이미 100년 전에 했습니다. 이미 100년도 넘게 전에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결론을 벌써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디프테리아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. 디프테리아. 여러분들 디프테리아 들어보셨어요? 지금 현재는 우리 요즘 세상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거의 한 명도 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왜냐? 지금 여러분들 신생아들 태어나면 아기들 태어나면은 막 예방 접종표 복잡해요. 이거들은 이제 막 따라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때 가장 처음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디프테리아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한 120년 전 1800년대 말 이럴 때는 디프테리아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. 디프테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면 이건 주로 애들한테 걸리는 병이었는데요. 애들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50%가 집에 못 갑니다. 왜? 사망을 해서.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.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질병을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하고 이런 것 중에 이제 어떤 이 동인이 되는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애들이 아프고 애들이 죽으면 이 과학자들도 더 분발하게 됩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아,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에밀 폰 베링이라는 독일의 그 코흐 연구실에 있던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여기 왼쪽 사진 보면은 지금 뭐 모르모트 같은 데가 실험하고 있는데 더한 건 오른쪽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. 내가 만약에 그 디프테리아 독소를 생쥐에 주사해가지고 그 혈청을 얻어가지고 뭐 아기들한테 준다면 피가 얼마 조금밖에 안 나오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의 피를 약으로 쓰는 거죠. 이때 이 개념은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동물이 크고 거기다가 디프테리아 독소를 찔렀는데 걔네들이 잘 안 죽고 그래서 많은 피를 얻어서 혈청을 많이 얻어서 많은 애들한테 한꺼번에 주사할 수 있게 그래서 선택된 게 말이었습니다. 그 당시. 그래서 말에다가 디프테리아 독소 그 균이나 독소를 찔러가지고 이제 그 피를 뽑아서 혈청을 얻어서 그렇게 잘게 나눠가지고 애들한테 주사를 한 거죠. 대성공이었습니다. 그 당시.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0명 중에 50명이 사망하던 그 치사율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 실제 0이 되진 않았고요. 25%로 떨어졌대요. 근데 이제 그게 예방이 아니고 이미 이제 또 이제 들어온 상태 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에밀 폰 베링이라는 이분이 그 코의 연구실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1회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. 지금도 뭐 이 학자들은 노벨상 하면 굉장히 대영예잖아요. 상금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상을 1회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 선생님인 코우 선생님도 나중에 받게 됐는데 먼저 받았죠. 그래서 이 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혈청요법으로 이 디프테리아 걸린 어린이들을 이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업적을 이제 이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항체라는 건 잘 몰랐지만은 항체를 이용해서 이미 치료를 했던 겁니다. 지금은 이제 뭐 말혈청 이런 걸 동물의 뭐 피를 뽑아서 그걸 사람한테 주지는 않죠.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정제된 방법 이런 걸 쓰긴 합니다만 그 개념은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